네, 노동문제법 11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조합 요건의 자주성을 했고요. 노동조합 자주성 두 번째는 노동조합 정의 규정과 규범적 의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합법적 범위를 밝히는 것이고,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적인 단체 교섭과 단체협의 체결 및 그 효력, 그리고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고려해서 이 법률을 사용하는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일정한 이익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노조및 조정법 제7조 노동조합 요건의 부여받는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2조 4호의 먼저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자주적 요건을 말을 하면 그 1번이 적극적 요건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주체를 대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주적 의미는 첫째 근로자의 주체가 되고 개념 표지가 연결되는 의미에서 사용자가 기타 3자에 대해 지배를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가입과 결성,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내 강제의 부담이 없이 자유로이 설립 가입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단결의 조직에서 단체의 의미. 3법 33조 1항에 단결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조직 결사체의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조합은 단결체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위해서 적어도 단체 조직 구성이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는 노동조합 정의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에게 협상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법 규정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보호법에 있고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제시하는 이유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안에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권리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개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역할 자체가 노동조합의 규제에 있어 권리의 의무를 명시해야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 자체는 법적 보호와 단체 교섭권의 보장이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노동자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을 하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임금, 근로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 보장 자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의 권리를 보호받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서 사용자의 경영 안정성 보장이 있는데 이 안정성 보장은 명확한 규제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자체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명확한 규제를 통해서 경영진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경영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장점이 있는데, 명확한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영 안정상 사업용자의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 구축을 해야 된다. 협력적 관계 구축을 규제와 의무화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는 형평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분쟁의 해결이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먼저 분쟁에 해결해야 되는 평화적 해결과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은 당연히 분쟁 해결의 방법 명시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파업이나 생산 중단의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재 및 조정 자체는 법적 규정을 통해서 중재와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노사원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사회적 조화를 통해 안정을 통해서 조화롭고 안정된 노동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화를 통해서 노사 간의 규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안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규제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 안에서 노동조합은 지역 및 지역 직종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능 여부를 노동조합법, 노조법의 개정법은 기업 산업별 또는 직종에 할 것이고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일정 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 일하는 근로자 조합으로 이른바 지역 노동조합 다른 노동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조합원을 전체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조합 그리고 소속된 직장에 대해서 적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당의 조합이 단체 교섭에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에 장애 사유는 될 수 없고 다만 지역 노동자와 또 다른 노동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편 노동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 있는 범위 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질적인 요건 자체는 5개의 사유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 요건, 후자의 소극적 요건 가 있습니다. 목적상 요건 자체는 집단적 그 관계에 있어서 개별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존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그 요지와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항상 도모하는 목적으로 둬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노사가 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집단적 개성과 그러니까 노사간에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동자가 자체에서 노동조합이 개별적 근로관계 내용이 유지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도모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주로 유직 정치적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고유의 목적은 사용자와 단체 협약 체계를 하지만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교섭을 의도하는 거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도에 있어서 보여야 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은 어디까지 주된 목적이 되는 건지 수익, 수익적 부수적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자주성을
아까 얘기했던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있지만 그 정치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그 근로의 목적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노조 활동이 돼야 되고 이는 그 판례 7-3인데 그 판례가 이제 그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4년에 대한 판례인데 그 노동조합은 일단 단체에 달리 선거 기간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하는 권유안을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의 특정 정당과 후보자 지지에 반대하거나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 선거를 활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에 따르도록 권고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치 활동을 고유 목적으로 삼는 결체제가 아닌 노동자의 비록 같은 법 87조에 의해서 총회 결의 등을 걸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그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는 되지만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그 운영을 위해 비용을 말하고 소요하는 비용, 노사 조합 사무소에 회거하는 비용들 비품이 아니라 직무에 변제된 조합 간부 급여에 이에 포함되고 이거 아까 얘기한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들도 이제 따라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그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권 자체는 첫 번째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말하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32조 근로의 권리 보호를 헌법적 근거로 하는데 개별적 근로관계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현재 종속하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비취업자의 향후 종속 예정의 근로관계를 나눕니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법, 즉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의 조사관계 교대 교체를 말하는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 삼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장점은 개인 맞춤형 계약을 할 수 있고 개별적 권리 보호, 분쟁 해결, 그리고 유연한 근로 환경, 개인의 협상력 강화,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별적 근로 관계는 개인 사용자에 대해 1대1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률로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근로 관계를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맞추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을 근로 조건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 권리 보호를 통해서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 명확하고 이 법적 보호를 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 자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서 신속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해서 노동 관계가 안정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통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 조건을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무 다양한 노동 형태 근로에 맞는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개인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있는 근로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 간의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개인 조건과 의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해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는 도움이 돼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단점은 불균형한 협상력이죠, 당연히. 단체적으로 했을 때 협상력보다 개인이 했을 때는 사용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별적 불평등이 있어요. 개개인의 근로자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 간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 보호 미비 자체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보호의 법적 체계에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에 당했을 때 법적 보호를 어려움이 있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복잡함 증가. 그러니까 개별적 계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 자체는 너무 헷갈릴 수도 있고 조건에 관련돼 준수하는데 많은 시간을 줄 수도 있다,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감 부족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연대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집단적으로 묶여져 있을 때보다 연대가 당연히 부족하고 그 근로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단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도 있습니다. 그 개별의 경우에 기간이 짧거나 불확실할 수도 있고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단결권이라는 게 있죠. 집단적 노사관계법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마크하고자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집단적 그 근로관계법 자체가 그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죠. 당연히 개인보다 단체로 하기 때문에 더 나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공동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보호와 노동 간의 연대 강화를 통해서 그 노사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법적 해결할 때 그 사용자와 노동자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을 해결 있고 개별적 노사가 직접 관계 그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각각 별개의 법 체계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양자는 근로자의 조사에 근로기준법, 기본법 보호를 해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딱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노동자 등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을 때, 집단적으로 할 때 근로자가 아니게 되면 이게 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법정 함에 있어서 국가가 이 직접적으로 간섭이나 개입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조건의 내용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부장해서 다양한 게 당사자 간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니까 근로조건이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사실. 그리고 개별적 관계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 도움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나 개별적 근로관계로만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존재를 필요하다. 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상권이 있습니다. 노동 상권은 근로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통칭하는 개념이고,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그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 교섭을 수행하고 원활한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으로는 학설과 판례 검토를 할 건데, 학설은 먼저 이제 그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계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행사하게 대해서는 국가가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 성격을 인정하고 자유건설의 노동상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사회주권을 일정으로 파악하는 사회권적 양자를 절충하는 혼합설을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이 노동상권 법적 성격 중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자연법설이 있고 헌법적, 그 사회적, 국제적 인권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법설 자체는 개념적으로 노동상권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 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법에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는 노동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학설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명시하는 권리로 법적 보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권리로는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를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를 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국제적 인권설은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노동 ILO가 같은 국제기구가 규정하는 인권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가가 존중하는 하고 보호하는 권리를 봅니다. 그리고 근로기본권설은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하기 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로는 노동 기본권과 자유권, 기본권, 성격보다는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측면이 강하죠. 당연히 근로를 함에 있어서 생존과 사회권적, 사회를 기본적으로 연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는 건 당연히 생존과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생존에 필수적으로 갖기 위한 판례가 대부분 있다. 그, 그, 이러한 판례들은 대한민국 판례, 우리나라 판례는 이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판례 자체는 단결권을 먼저 얘기하면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그 조직이 가입할 보호하고 있는 판례가 있는데 특정 직종의 노동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침해를 행위하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반하는 간주하는 판례가 있고 단체 교섭권의 판례 정도는 그 판례 단체 교섭권이 노동자의 교섭할 의미 강조하고 있으면 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권을 거부할 수 없고 이는 단체 교섭 침해하는 것을 환시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자체는 그 대법원 합법적 걸친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런 판례가 있는데 어, 이러한 특정 판례는 단체 행동권에 대한 판례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로는 이제 2000년도 9월 29일에 선고한 판례인데 노동조합 파업에 정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조치할 수 없고 특히 권리자로서 단체 행동권의 행사는 정당을 거쳤다면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헌재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헌재 2013년도 12월 26일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파업권이 헌법을 보장된 기본권임을 재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합법적으로 파업 행동에 대해서 국가나 사용자 부당한 개입할 수 없는 판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 판례는 이보다 좀 더 빠른 판례이긴 한데 2018년 7월 12일인데 이게 그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 이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불이익을 주는 거는 부당행 노동행위에 대해 결정하였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상권은 근로자의 성격을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법 원칙을 수정하는 정책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생존권적인 측면이 부인할 수 없으나 자유권적인 성격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권의 주체로는 근로자가 개인과 근로자의 단결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노동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사, 사용자 단체 결성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의 행사의 결과를 하는 것도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단체 교섭을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데 그 상대방으로 대응하는 것과 불과하고, 사용자는 직장 폐쇄 근로자의 단체 행사에 대해서 대응한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는 노동 상권의 주체로 그 근로자 개인과의 근로자의 단결체 헌법 33조에 대해서 개인과 근로자 단체가 기본권으로 돼 있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 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상대방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과 교섭을 수정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결성은 결사의 자유의 형태에서 헌법 21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를 결성해서 이익을 보호하고 이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 자체가 단체 교섭을 함으로써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행위를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근로 조건을 협상하는 데 중요한 과정을 얘기하지만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직장 폐쇄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권법과 판례에 인정한 사용자 측의 권리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를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라 해서 단체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직장 폐쇄를 하면 사용자도 물론이고 근로자도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상권의 효력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효력 인정 여부는 기본권과 국가적 방어권으로서 성격으로 헌법 10조의 후문을 결정에 고려할 수 있고 그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하, 잠깐만. 그러니까 10조 후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지신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을 보장하는데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고 자유 소극적 회력으로 노동 삼권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 또는 방해를 배제하는 효력을 말을 하고 노동 삼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무효이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 교섭, 단체 행동에 대해서 미인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서 노동상권의 보장 효과물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 노동 자율권적 측면은 자율적으로 노동장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협상하는데 필요한
단체 행동, 그리고 권리 조정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결권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결성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정을 하고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사용자 노동자 결성하는 활동을 방해 못하도록 하는 게 합니다. 그리고 자주적 보상, 아까 얘기했던 자주적 보상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필요시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 행동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상권과 이제 그 사용자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단계권의 조직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로자는 자주 더 절약하고 사용자 일을 방해할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을 행사할 때, 협상을 할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상실하게 임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경영의 비준에 근거하고 자율성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단체 행동과 직장에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파업의 기타 단체 행동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때 사용자는 그 직장 폐쇄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권적 측면이 있는데 적극적 효력으로 노동 성과 자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지만 이게 일을 안 하고 생존권만 의미하게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깐만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노동성과 상호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단죄 교섭과 행동에 대해 상호 불가분에 대한 관계에 있다. 상호 연계설을 통해서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견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결권의 중심으로 하는 견해가 있는데 노동 상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보고 단결권을 목적으로 된 권리로서 그 단결권 행동권을 수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그리고 견해안의 제3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넓어진다. 그리고 단결권의 중심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이 단체 행동 반드시 사용자 상대로 행사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범위를 넓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노동상 단체 교섭 중심으로 하는 견해는 단체 교섭권 자체가 노동 상권 중심되는 걸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 갖고 있는 목적과 권리로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설이 단체 교섭권 중심의 노동 상권을 파악하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 근로
근본적으로 사용자를 기본 전제로 하고 단체 교섭권에 대한 수단적 권리로서 단체 행동권 정당성 범위는 대사용자 관계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고 따라서 단체 행동권 범위는 그만큼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리고 개별적 합법 유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한번 보면 헌법의 노동성과를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상권의 가운데서 단축 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권의 제한적 법적 근거로 헌법상의 제한으로 내재적 한계와 개별적 헌법 유보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 법률 유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내재적 한계로는 다들 아다시피 이제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과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노동 상권에 대해서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노동 상권의 행사 범위에 당연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요구의 합의 내재적인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잠깐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시면 근로자의 특수성 고려 노동상권 제한이 있는데 공무원의 노동상권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공무원 노동법 노동상권 좀 얘기하면 공무원이 근로자를 법률 정한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데 규정하고 있고 노동상권은 보장된 공무원의 법률의 법률 정한을 위함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해서 법률이 6급 이하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6급 이하의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 외교행정관 등에 관해서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무원 되는 거 맞고. 그리고 그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의 법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업무의 특수적인 기한 노동 성권의 제한은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의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헌법 33조 3항의 방위사업법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필수 공익 사업 종사자도 안 되고 특수 경비원의 단체 행동 제한도 안 되고 청원 경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은 노동 운동 본부를 준용하고 헌법 합치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업하면 난리가 안 되죠. 이게 내재적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단결권을 짧게 읊어드리면 단결권 자체는 근로자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사업을 하며 이를 운영하는 권리를 말하고 강의에 이제 단결권은 그 노동성과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근로자 당격권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가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광의 당격권의 협의의 당격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포함한 노동상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 헌법 21조의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견해가 있고 결사의 자유와 전혀 다른 별개의 기본권의 견해를 통설도 있습니다. 주체가 주체로는 단결권의 주체로는 근로자 있고 단결의 목적은 정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질의 목적은 권리의 목적은 단결권 생존이고 결사의 자유, 자유권. 그리고 대상은 사용자로부터 자유가 있고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도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는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있는데 근로자 개인이 노동자를 결정하거나 만드는 것을 말하고 집단적인 건 해당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확대 운영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자의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개별 그 개별적 단계와 집단적 단계 상호 불가결 단계이기 때문에 한 개를 선택해서 하게 되고 하- 개별 단계권을 궁극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체 경결권을 포함한 노동선권을 행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한된 강제 인정 여부가 있는데 특정 노조의 가입을 강제함으로 단결의 선택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제한적인 단결 강제가 여부도 있습니다. 이는 아까 얘기했던 유니온이라는 게 있는데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직의 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다른 노동조합이 가입하는 경우에 유니온 협의를 협정을 적용하고 탈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부분도 있고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단체 선택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 그 제한적 간격권 강제 조항을 유한 것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드린 판례 자체가 단체 협약에 매개를 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 간단격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조직 강제를 적법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리 남용으로부터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의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 관계는 유지되어야 되고 또 그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 1항에서 위반되지 않는 그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 단결 강제 인정 여부 자체는 특정 노조에 가입할 강제하는 단결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제한적 단계 강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가 11강 노동분쟁법 11강 강의였고요. 네, 곧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